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백서, 이것이 100세 건강 채소리입니다. 고지방, 고열량, 고단백 등의 이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갈증이 나서 물을 자주 마시고 소변량이 늘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체중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이 당뇨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내과 전문의 이영준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당뇨 사실 많이는 들어봤는데 당뇨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당뇨는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몸에서 대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주로 고열량, 고진박, 그리고 고단백을 식사를 하는 경우에 잘 발생하게 됩니다. 혈액 내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고혈당이 특징적이며 이로 인해서 물을 자주 마시거나 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갑자기 체중이 빠지는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대사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뭐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 말씀 들어보니까 주로 기름진 식사를 하시는 분들께 많이 생기는 질환인 네.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당뇨병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가 그것인데요. 네. 일단 제1형 당뇨는 2형 당뇨보다 흔하진 않지만 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슐린을 보충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인슐린 의존형 당뇨라고 불리고요. 주로 전밀 연령에 비교적 야인 체질에서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형 당뇨는 가장 흔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포도당을 잘 분해하지 못하게 되어서 발생하고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당뇨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주로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 식단, 또 현대인들의 운동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한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게 되는 당뇨가 2형 당뇨인데요. 네. 그 외에도 특정 유전자의 결함이나 췌장 수술 또는 감염, 약물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뇨는 현대병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당뇨임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고혈당이 약한 경우, 혈당이 약간 증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들이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뇨병을 초기의 증상으로 정확히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또 소변량이 갑자기 늘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또한 이유 없이 갑자기 체중이 빠지게 된다면 한 번쯤 당뇨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당뇨는 합병증이 더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뇨로 인해서 어떤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나요? 네, 당뇨병은 주로 급성 합병증 그리고 만성 합병증이 있게 되는데 급성 합병증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고혈당에 의해서 의식 저하나 뭐 탈수가 심한 경우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대부분 이제 만성 합병증이 문제가 되는데 오랜 동안 이제 고혈당 상태가 체내에서 지속하게 되면은 망막이나 신장 또는 신경 쪽에 이상이 생겨서 뭐 저림이나 통증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무서운 질환인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그렇다면 당뇨병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네, 당뇨는 일단 혈액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당뇨를 하면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걸 당뇨로 하기 때문에 소변 검사로 진단한다고 일반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뭐 정확한 진단 기준에는 소변 검사는 없습니다. 단 이제 소변에서 당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당뇨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금식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나서 혈당을 쟀을 때 126mg 데시리터당 이렇게 증가돼 있거나 또는 식사를 하시고 또는 당을 투여했을 때 2시간 후에 200mg 데시리터당 증가되면은 당뇨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당화 혈색사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가 6.5% 이상일 때도 또한 당뇨로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네. 즉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고 해서 당뇨를 확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검사의 기준은 혈액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혈당량으로 보고 측정을 네네,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당뇨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당뇨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인슐린을 많이 네. 처음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당뇨 자체를 인슐린으로 치료하는 환자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식생활 교정이라든지 이런 운동이 기본이 되겠고요. 이로 잘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1형 당뇨와 2형 당뇨 치료가 좀 틀립니다. 1형 당뇨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가 기본이 되는 병이 되겠고요. 일단 혈당 수치에 따라서 인슐린을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 피하 주사를 대부분 하게 되는데 뭐 심한 경우에는 횟수를 뭐 3번, 4번 이렇게 올리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인슐린 펌프 자체를 달아서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1형 당뇨는 이렇게 인슐린을 치료하게 되고요. 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인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기본이 되게 되는데요. 뭐 약물이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습니다. 일단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면 일시적으로 체중이 증가되거나 몸이 부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호르몬이기 때문에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흔히 환자들이 이걸 살이 찐다라고 생각해서 인슐린을 맞다가 살이 찌네라고 해서 스스로 중단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 초기에 인슐린에 의한 부종이나 체중 증가는 어느 정도 몸이 적응하게 되면 대부분 호전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치료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당뇨는 완치가 안 된다. 뭐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질환이다. 당뇨약은 평생 한 번 먹으면 평생을 먹어야 한다 등등의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뇨가 정말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인가요? 네, 일단 당뇨 자체는 한 번에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당뇨 자체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게끔 조절할 수 있는 병이긴 하지만 당뇨를 한 번에 갑자기 완치하거나 이런 방법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약물이나 인슐린의 치료 시기를 놓쳐서 오히려 나중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가 의심되면 빨리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뭐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 당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도 당뇨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식이 조절하고 체중 감량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식사를 하실 때 고기류나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이제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균형 잡힌 식단,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수 성심병원 내과 전문의 이영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은요, 여름철에 가장 조심해야 할 질환이죠. 식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이 백세 건강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